네, 오늘은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얼마 전에 그 론스타 사태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블랙머니가 개봉을 해서 지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 봤습니다. 네, 지금 150만 명 누적 관객 수가 150만 명이 됐다 그래요. 네. 네, 얼마 전에 또 겨울왕국 겨울 여자가 아니고 겨울 왕국이죠. 예, 예.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하면서 흥행에 좀 위기가 와 있다고 브레이크가 확 하는데, 걸렸죠. 예, 아무튼 모쪼록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 지금 스크린 독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보니까 거의 그 뭐 한 몇 프로? 70%? 그렇죠. 스크린 70% 정도를 겨울 여자 겨울? 겨울 왕국 2 그게 지금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뭐 블랙머니의 흥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크린 독점 문제도 특히 이런 뭐 군소 영화라든가 독립 영화 같은 게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한 들더라고요. 3,000개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아마 2,000 몇 개 하던 것 같아요. 2,000개가 원래 한 1,800개 정도를 블랙머니가 했었는데 예. 잡았었는데 지금 겨울왕국 엘사가 그걸 무너뜨리고 2,000개 넘게 하는 뭐 그런 거죠. 이런 문제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런 네. 것도. 예. 어찌됐든 이제 블랙머니가 지금 전해주는 론스타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5조 원대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국 사태로 이슈가 됐던 사모펀드가 이 사건의 중심에 론스타가 있어요. 사모펀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계 그 투기 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3년도에 싼값에 접수하고 또 팔고 튀고 다시 이제 ISD라고 하는 국가 투자자 소송을 통해서 또 돈 토해내라고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피해들이 발생을 했어요.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당했고, 그 외환은행에서 키코 같은 상품을 팔아서 중소기업인들의 등을 쳐먹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론스타는 고액 배당금 잔치를 벌이면서 최대 한 5조 원 정도를 한국당에서 벌어들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서는 안전하게 한국당을 뜬 상태죠. 예. 그리고 나서 한국 정부에 정부가 우리 복잡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네.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약 2조 원의 싼값에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하나금융에 최종적으로는 2012년도에 한 4조 7천억에 팔고 다시 201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한테 5조 원대의 뭐 돈 내놔라 소송을 걸고 있는 거죠. 5조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와 미국이 이야기하는 억지 액수라고 하는 게 6조 원입니다. 50억 달러. 지금 론스타가 한국 정부한테 토해내는 돈이 46억 7천억 달러인 거죠. 날강도죠, 날강도. 예. 놈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론스타가 왜 날강도인가에 음,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론스타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론스타는 외로운 별이에요. 그것은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텍사스주. 텍사스 댈러스에서 만들어진 헤지펀드 투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돈 있는 놈들끼리 모아가지고 예. 어디서 뭐 장사해가지고 이게 돈 좀 한번 벌어볼까 하는 그런 거죠. 뭐. 그게 일반적으로 보시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부시가문이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요로에 있는 집단과 뭐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풍문들이 돌고 있는 거죠. 부시가문이 연관돼 있다는 건 그거는 거의 팩트 거의 같아요. 또 그가 텍사스 주지사 예, 출신이고. 주지사 출신이고 텍사스의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있는 투기 세력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 IMF 사태 때 휘청거리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론스타 같은 투기 자본들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약탈을 하게끔 하고 빠져나가서 하게 된 그 대표적인 것이 헤지펀드로서의 론스타 펀드로 생각하시면은 왜 지금 사태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 제3세계 혹은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약한 고리의 나라들에 들어가서 독판을 치고 빼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원래 그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헤지펀드 그러면은 공생이죠. 우리 정부가 꼭 피해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론스타 사태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상당히 많이
책임론이 거론되는 그렇죠. 문제예요. 이건 제가 정부가 피해자가 아니라 음. 우리나라 전체 국부가 대상인 거죠. 걔네들이 하는 행위가 아시아에서는 태국, 일본, 한국에만 투자한대요. 그러니까 네, 약한 고리를 집중.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과 일본에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있어 안보상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태국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영향을 하는 데에서 이런 빼먹을 수 있는 그게 기본적인 지식이 전제가 돼야지 왜 블랙머니 론스타 사태를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그 핵심이 이 론스타 사태에 있어서 론스타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모피아, 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부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까지 아주 다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건데 요 부분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3년도 인수, 그다음에 2006년도 내각 방침, 이 시기가 딱 노무현 정부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사실은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 감독원, 관련된 재경원의 그 관료들이 사실상 론스타의 온갖 특혜와 밀어주기 한 거다, 이런 말이 돌고 있어가지고 그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어떤 뭐 한국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의 관료들과 론스타가 짜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공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범 플러스.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헤지펀드에 검은머리 한국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하자면 우리 블랙머니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음. 걔들도 그쪽에 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파생된 어떤 거에 지분이 있을 수 있고 연결시켜서 해갖고 이걸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관료들. 모피아라고 하는 걸로 대표적이 되지만은 지금 이 흔히 말하는 이 론스타를 변호하는 변호사 집단이 누구예요? 우리가 김현장이죠. 그렇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고의 변호사 집단이 똘똘 감싸고 있어요. 걔네들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판사들, 검사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몇 조가 나갔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이 론스타의 특혜 매각 인수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경환이에요. 당시 그 당시 집권당은 노무현 정권이었으니까 한나라당의 최경환 친박의 예. 핵심. 그리고 최경환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된 거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연루되었던 관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재경부 은행 제1과장인가가 지금 추경호라고 네. 자유한국당의 친박이죠. 친박도 이거 보면 이놈이 저놈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흔히 말하는 고시 재경. 그러니까 이 짜장면 한 그릇 훔쳐 먹으면 바로 뭐 쇠솥을 차는데 이거 조 단위로 하니까 이건 뭐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도대체 이거는 뭐 어디가 주체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게. 근데 그 지금 이 관계자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재경부 관계자, 금융위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 하나도 지금 유죄 판결 안 받고 현직에서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오히려 잘 나가죠. 네. 네, 잘 나가고 그렇게 된 변호사들은 그 김현장 같은 데서 잘 나가고 관료들도 잘 나가고 국회의원 돼갖고 다 저기 경력 다 털이해갖고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또 요새 또 핫한 그 유재수라고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죄 지금 구속돼 있죠. 금융위원회 전 국장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재경부에서 아마 자리를 서로 물려주면서 그런 집단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블랙머니에서도 영화에서도 잘 다루고 있는데 이 론스타 사건의 핵심적인 의혹은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BIS 요번에 뭐 입시에 나왔다면서요. 네. 입시 국어 가장 어려운 문제.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 BIS를 조작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 누가? 뭐 예를 들면 뭐 은행 그 외환은행 측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금융 관료들이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론스타가 인수했다고 하는데 사실 외환은행 인수한 이 자금이 해외 자금이 아니라 국내 말씀하셨던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이 돌아서 들어온 돈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또 있고, 세 번째는 사실은 론스타가 은행은 우리나라는 그 은산분리 금산분리 이렇게 돼가지고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론스타는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 산업자본은 한국의 법적 규정에 의하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데 이거 다 둘러치고 굴러쳐가지고 허락을 해준 거다. 누가? 한국의 금융재경부 관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대검찰청에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중간 수사 결과는 발표했는데 아직 최종 수사 결과는 13년이 지났지만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론스타랑. 예. 이제 연내에 아마 그 소송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 피해액이 국부 유출이 되는 금액이 5조 원 정도라고 해요, 최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건데 예. 지금 이 소송이 굉장히 비밀리에 붙여져 있고 예. 민변 같은 시민단체에서 그 참관을 요청해도 우리 정부에서 그 참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좀 이렇게 이 소송건에 대해서 비밀리에 붙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비밀도 비밀인데 중요한 건 이 ISD,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소송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언제 알려지냐면 한미 FTA 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지만 ISD 같은 경우를 허용하는 게 돼버리면 이제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외국 애들이 누구 나라의 정책으로 난 이만큼 손해봤어라고 걸어버리면 이게 다 이제 다 깨져 버린다. 그게 이번 론스타에서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미 FTA가 여러 논란이 되고 될 때 부시가 아버지 부시부터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죠. 계속 한국에 왔어요. 예. 그때라서 제가 주요 언론은 아닌데 이런 언론에서 뜬금없이 아버지 부시가 와서 근데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ISD와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ISD 관련된 부분에서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왜? 근데 ISD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 건물하는 거예요. 그 한미 FTA 조항에서 ISD 조항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이 문제, 이 흔히 말 론스타 문제에서의 그 돈 부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때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근데 유야무야 됐어요. 그 뒤에 후속 취재도 없이 그냥 유야무이 됐어요. 그러니까 ISD가 얼마나 그러니까 무서운 거냐면 지금 론스타가 그랬던 것에 대해서 사실 한국 정부가 불리하다고 보는 게 다수 의견인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론스타와 관련된 뭐 재판,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소송,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어가지고 정책적 요인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런데 ISD 국제중재 그 재판소에 가게 되면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투자자가 얼마만큼 손해를 봤냐.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국가 정책 자체가 사실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분명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아니면은 재판을 끌거나 아니면 거기서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 투기 자본이 돈 벌 수 있게끔 방조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뭐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론스타 코리아 대표 스티븐 린가요? 예. 그 사람이 론스타 지금- 코리아 대표는 유기현이고 이 양반은 론스타의 한국 본부장, 한국 대표. 맞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그 분이라니. 그 사람이 그 새끼가 지금 10년째 해외 도피 중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인인데 미국에서도 론스타가 횡령으로 걸었으니까. 네, 론스타가 횡령 걸어서 지금 도피 중인데 이탈리아에서 한번 잡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늦장 대응을 해서 풀려났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거 인터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구성 인터폴을 가입한 국가가 그리고 그 국가들에서 힘 있는 국가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아주 공정하게 뭐가 됐으면 이렇게 해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어요. 근데 이것이 체포했으면 통보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근데 그것도 웃겨요. 통보를 꼭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라이브하네. 그렇죠. 왜 통보 안 해줬냐면 그때 뭐 미안해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고 그러면 또 범죄 있는 요청을 왜 안 했느냐? 그러면 뭐 니네들이 안 했으니까 안 한 거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흔히 말하는 가입 국가 간의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이 체결돼 있다 하더라도 힘이 있는 국가에서 한국에서 미국한테 니네들 왜 안 했어라고 하면 그래서 어쩔 건데라고 하면 우리가 좀 바빠서 이러면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론스타에서 스티븐 리를 흔히 말 우리나라의 얘기는 횡령으로 건 거잖아요. 론스타 횡령은 그렇고 한국에서는 기소 중지 상태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2년째.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짜로 스티븐 리를 일종의 방패막이로 세운 다음에 스티븐 리를 론스타에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론스타의 사실은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걸어놓고 걸어놓고 왜냐하면 음. 걔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걔를 잡아서 족치해야 돼. 그리고 걔는 이미 빼돌려놓고 그게 왜냐면 얘가 스티븐 리가 또 입을 또 열면 그렇죠. 예. 론스타한테 상당히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 그렇죠. 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빼돌렸는데 이탈리아가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저 지방에 마피아가 장악한 지역에 가면요 경찰도 총 못 쏴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많이 빼돌리는 거고 프랑스 어디로 빼돌리는 그건 뻑하면 뻔히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이탈리아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뻔히 아는 거고 인터폴 적색 수배인 상태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국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미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의지를 가지고 줘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부시 같은 힘센 가문에서 아니 조금 뭐가 좀 해봐 그러면 절대 안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터폴 적색 수배라는 걸 너무 라이브하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그럼 못 잡는 거야 이 새끼? 그렇죠. 이건 못 잡죠. 왜냐하면 이미 IST 국가수송 이거 다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시체로 발견되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ISD 소송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소송 가기 전에 아니면 불리하다고 싶으면은 합의를 하거나. 근데 합의는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막대한 양을 물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MBC에서 보도가 좀 됐었는데 네. 그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그러니까 인수자격 문제를 걸고 들어가는 건데 이 문제를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2003년도에 언급하지 않겠다. 인수할 때 이미 이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인수할 자격이 없는 애한테 인수를 한 거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거기서도 정책적 잘못했다라고 이제 하면 한국 정부가 이제 뭐 일정한 내부적인 정치적 책임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소송 문제에서는 이제 상당한 계기를 내는 그러니까 거죠. 시민사회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라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소송을 계속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비밀리에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소송에 대해서 비밀리에 붙이는 게 혹시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실책이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인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고의가 섞인 실책을 노출시키게 되면은 이것과 연관된 다른 문제가 아마 연동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국가 간의 소송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지금을 아주 그냥 봐주는 형태만 하더라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머니라는 영화 우리가 지난번에 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IMF가 한국 경제에 얼마만큼의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또 국민들이 알게 되었듯이 이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론스타 사건은 지금 보면 한 17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0대는 모르는 이야기야. 사실은 30대 초반도 어릴 때니까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 사기 사건, 경제 범죄 사건 이라는 또 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는 이제 블랙머니를 보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블랙머니의 이제 그 뒤에 일이 이제 아예 그 뭐야 국가부도의 날 뒤에 일이 블랙머니인 거네요. 블랙머니고 저는 하나 더 붙이는 게 론스타 사태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론스타와 연관돼 있거나 유사한 헤지펀드가 론스타 사태를 보고 배워서 상당한 양의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까먹고 헤쳐먹고 그 헤쳐먹은 그 주범 중에 하나가 MB죠. MB가 그 해갖고 여기서 MB는 이명박을 말하는 거죠. 해외 자본 뭐 이렇게 자원을 한다고 해갖고 사자방 중에 예. 자원외교에서 바깥에서 다 뭐 개털된 거죠. 그렇죠. 개털됐는지 다 어디서 퍼졌는지. 그렇죠. 이게 다 그거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호구를 잡히니까 국제적인 호구가 돼버려서 뭘 해도 호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선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선례가 실제화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뚜렷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잊지 말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 론스타가 이 사기를 저지르고 했던 그 시기가 바로
노무현 정권 시기다. 노무현 정권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책임에서. 그러니까 왜 뭐, 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게 그 논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기 전에 심사 전에 그 10인의 비밀 회동이라는 게 좀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정권이 확실히 논스타와 결탁해서 만든 사건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고 어찌됐든 그 이 책임의 논스타는 어쨌든 그 투기 자본이고 이런 자본들의 그 우리나라의 침입은 막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좀 기조를 지키고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뭐 마지막으로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겨울 여자 2의 브레이크에도 굴하지 않고 블랙머니가 계속 좀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예, 저는 겨울 왕국. 겨울.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쯤에서 이 주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